백령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8강 다시 변상일 구단의 대국입니다. 앞서 신진서 구단의 대국 너무 열을 내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바둑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다시 좀 숨이 좀 진정되는 느낌이 네. 드는데요. 바둑이 너무 신진서 구단의 바둑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제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이 바둑 오니까 다시 좀 진정이 되는데요. 지금 백이 이곳을 날짜를 건너붙이면서 이것으로 백돌이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백돌이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잡으러 갈 때 흙이 백이 한번 손을 뺐을 때 잡으러 가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 돌을 잡으러 가려면은 이렇게 하나 돌이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갔을 때 이곳에 단수 치는 수가 생겨서 네. 그러니까 이 건너붙인 거는 이 단수를 치기 위한 전략이고요.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돌은 하나 건너붙여 놓기만 해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제 구단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거죠. 자, 이 바둑의 그래프는 좀 백쪽인데요. 전 이번 본선 8강전이 두 판의 한중전, 두 판의 중일전이었습니다만 한 판이 가장 먼저 끝났습니다. 처녀우에 구단과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의 대국에서는 처녀우에 구단이 승리를 거뒀다고 하네요. 역시 일본 기사들이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바노 선수에게 천녀의 구단은 조금 거대한 벽이었을 것 같아요. 뭐 바둑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 천녀의 구단이 좀 수월하게 이겨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가? 그러니까 지금 흙이 하나 받으니까 백이 네. 이곳을 젖혀서 움직였는데 흙이 이곳을 밀어서 이 두 점을 잡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 이쪽 끊으면서 이 돌을 제법 크게 살았고요. 내어 조도 계산에 그러니까 이곳을 또 끊는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돌이 전체가 못 살아있다. 커제 구단의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집으로 가는 싸움이 아니라 차단으로 노려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왜 아직도 정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아직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바둑이 어찌 보면 긴박한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리에 못 들 정도로 네. 급하게 두 선수 모두 두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쪽은 떼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단으로 흙이 그러니까 지금 지켜줄 여유는 없다. 네. 아예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기와 함께 집을 깨겠다.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여준 대로 지금 백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 같아요. 차단은 지금도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 돌은 이제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 돌은 이제는 작다. 네. 그리고 이쪽을 살면은 이쪽 집이 더 많이 깼다. 변상일 구단의 승부수입니다. 확실히 지금 형세가 꼬여 있다는 걸 판단을 하고 좀 흔드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흙이 좌변 넘어가면 되나요? 좌변 넘어가면 일단은 넘어가고 커제 구단 생각은 이쪽을 다시 받아주면 다시 또 압박을 해서 이 전체가 또 못 살아 있으니까 또 뭐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겠다. 그러면은 더 둘 다 살긴 했는데 이러고 백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면 백집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우상일 때가 제법 크게 들어갔어요. 물론 이곳을 젖히면은 물러서야 되지만 이것까지도 물러설 필요가 없네요. 이러면 저기 40초, 50초. 이건 개각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우선 혹으로 받아둬야겠어요. 네, 혹으로 받으면 일단 주강 두 점 자체가 이미 끊겨 있기 때문에 집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은 지금 무조건 버텨야 돼요. 네, 중앙 차단해놨고요.
역시 백이 좌변을 차단을 한다면 돌을 가볍게 보는 거는 마찬가지 의미일 것 같은데요. 일단 변상일 구단은 최대한 백집을 최소화시키면서 네. 좌변을 무너뜨리면서 중앙 쪽이 좀 덜 다치는 확실히 바둑이 좋지 않은 상황이란 건 역시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변상일 선수가 굉장히 바빠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흐름이 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승부수로 좀 상황을 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왜죠? 가끔은 이제 네. 인공지능이 두 선수의 수익기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까 판에서도 그랬고요.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경우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판단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빨리빨리 둘수록 인공지능의 판단이 좀 틀릴 수가 있겠죠. 이게 또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왜 움직이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많이 변동이 됐을까? 호기심을 자극하죠. 일단 뭐 AI는 5대5까지 만들어냈어요. 승부수가 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바둑만 놔도, 그러니까 저런 승률 기대치를 제외하고도 네. 좌변이 많이 깨졌어요. 지금은 패를 할 필요 없이 안에서 살았나요? 네, 흑이 이곳을 잇고요. 네. 이곳을 둘 때 호구만 치더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한진 모양이 있죠. 네. 그러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그곳을 잡으러 오기에는 두면 이곳을 잇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와도 여기만 두면 두중간에는 살았네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네. 다 깨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의 승부 호흡 일단은 성공인 것 같아요. 자,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처럼 보여지는데요. 좌변을 살아두고 문제는 중앙일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네. 양보했다면은 만약에 그냥 두 점이 들어갔다면 이게 50집이 넘게 나요. 그리고 흑집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살려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제 끊어가는 싸움을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양보하기에는 이쪽도 있어서 가능은 해 보입니다만 다시 또 이쪽에 끊는 수가 생긴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리고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두겠네요. 그리고 이쪽을 차단을 할 때 팩은 다시 이쪽에 차단하는 수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네. 크지 않나? 작은가요?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여기 뒷맛이 있어서 그러면은 변상일 구단이 이렇게 두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보는 거죠. 이래놓고 백이 이쪽으로 오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백집이 더 커 보이긴 하네요. 네, 우변이 더 크군요. 이곳을 두 번 둔다는 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바둑 자체만 놓고 보면은 백이 나쁜 흐름이 그러니까 흐름은 바뀌었지만 바둑 자체를 냉정하게 보면 아직까지는 백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돼요? 일단 최강수입니다. 이곳을 차단하면 네. 수상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쪽 돌과 이쪽 돌. 네. 이렇게까지 버텨야 됐나요? 그 얘기는 변상일보다는 아까 그 계산이 네.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상전이라면
위쪽으로 먼저요.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변상일 구단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 형세가 좋지 않다. 네. 버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거는 맛이 정말 나쁜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쪽 끊어가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일단은 이쪽은 단수는 쳐야죠. 나가면서 자꾸 이쪽 모양이 나빠져요. 차렷하면요. 일단 여기가 이걸 두고 이것만 둬도 굉장히 많이 당했죠. 이거 좀 받아야 되니까요. 이 끝내기가 공짜로 하나 당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뒷맛이 중앙만 잡을 수 있다면 너무 뒷맛이 나쁜데요. 일단 모양이 좋지가 않아요. 아래 안형이 나올까봐 걱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변상일 선수 하나 늦춰서 후반부로 승부를 봤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좀 후반부로 갔어도 아직은 어려운 승부였을 것 같은데 변상일 구단은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시간이 쫓겨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모양상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견뎌내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요. 아까도 사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모양이 좋지 않은 수법들은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지금 너무 뒷맛이 나빠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패가 벌어져도 무조건 지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뭐 패를 버티든 뭘 하든 굉장히 곤란한 싸움이 되는 네. 상황이 많은데 그렇다고 집으로 압도적인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요. 조금은 아쉬운 판단이에요. 일단은 뭐 변상일 구단의 수일기를 믿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일단 당장의 이 수상전이 어떤지가 그쪽으로 그냥 풀어가는군요. 이쪽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공짜 이득이죠. 네. 이건 잡아도 잡은 게 아닌데요. 그곳을 잡는군요. 그러면은 흙이 중앙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조여가야 되겠어요. 참 어떻게 조이나요? 모양이 참 메우기가 이런 식으로 메워야 되나요? 근데 지금 여기가 5수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메우다가 잡기는 잡나요? 이건 잡긴 잡았습니다. 다 놓고서라도 잡긴 잡는데 네.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네. 변상일 선수가 초읽기에 몰리면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하고 버텼다기엔 너무 좋지 않은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구 시작한 지 4시간이 좀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상일 구단은 초읽기일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진 바둑은 아니에요. 일단 정리를 시키고 나머지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먹여칠까봐 이쪽 먼저 있기는 했는데 네. 이 수도 먼저 조이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이쪽을 먼저 준동을 하면요. 정말 기분 나쁜 흐름이 됐어요. 지금 무조건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빠지는 게 항상 선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두고 네. 이런 데 움직이면은 잡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뒀다 붙이고요. 이걸 둘 때 여기 지금 먹이치고 단수 치는 수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곳에 빠지는 건 그러네요. 선수입니다. 그럼 붙이면 알기 쉽게 패는 났어요. 지금 뭐 이거 몇째 못 잡고 패가 나면 바둑 끝났죠. 네. 변상일 선수 위기입니다.
뭔가 잘 흔들어낸 것 같은데 시간에 쫓긴 지나친 버팀수 하나가 들어오죠. 네, 이때 좀 잘 받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이쪽을 끝내기 당해서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일단 버티기는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진짜 제가 이것만 둬도 진짜 괴로워 보이거든요. 이쪽도 빠지는 게 선수. 네. 참. 이걸 두고 이걸 둘 때 이걸 젖혀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나요? 안녕이 나오진 않네요. 이러면은 그래도 잡혔어요. 이거는 잡았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다시 역전이죠. 네. 뒷맛이 너무 나빠요. 지금 뭐 뒷맛이 나쁜 정도로만 그쪽으로 갑니까? 아예 승부수. 이것도 사실은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수를 읽고 버틴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쫓긴 수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곳을 이으면 이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좀 틀렸어요. 뭔가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너무 뒷맛이 나빠요. 이쪽이. 지금 이쪽에 패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패감이 이쪽이 다 패감이잖아요. 네. 백은. 변상희 선수 갑자기 좀 흔들리고 있어요. 둔 이상 안 갈 수는 없고요. 백은 패를 하나 드러내겠죠. 백은 지금 손길이 안 빠를 수가 없어요. 네. 네, 늘면 어떻게 둘까요? 여기 이곳을요. 예. 그러면 이거를 둬서 득을 받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손을 빼고 이쪽을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쪽은 또 패니까요. 이쪽이 살아버리고 나면 네. 아무리 우변이 크게 나도 이 6점 잡지 않는 이상 개가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흑의 가장 큰 보관은 역시 하변이었으니까요. 네. 이 흐름은 조금 어쩔 수 없이 늘긴 늘어야 되는데 밀고 들어가죠. 정말 모양이 나쁘네요. 변상희 선수의 뭔가 괴로운 표정이 저는 좀 눈에 선하네요. 한동안 변상희 선수가 바둑 둘 때 낯빛이 크게 변하지 않았었는데 평소에도 그랬고요. 좀 어두운 느낌이었다가 요새 부쩍 얼굴이 밝아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둑은 또 바둑이 꼬여지면서 지금은 좀 어두운 안색일 것 같아요. 좀 낯빛이 좀 어두울 것 같은데 또 초읽기다 보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역시 커제 구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른 결단력. 네. 이게 후반부에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진서 구단이었다면 뭐 시간이 서로 비슷하게 남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좀 신중한 스타일에 가까운 변상일 구단이다 보니까 지금 제한 시간은 뭐 정확하게 현지가 아닌 이상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커제 구단은 아직 초읽기도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착점이 조금 멈춘 것은 초읽기를 써가면서 조금 두고 있다는 것인데 네.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단 쬐는 게 모양이긴 한데 지금 백이 이곳을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두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죠. 이렇게 쉽게 연결이 되면 네. 아직도 다시 놓고 때려야 되고 좀 피해를 봤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돌파했을 때 못 견딜까요? 돌파했을 때 꽉
메워서 이쪽으로요. 아예 아니 그쪽이군요. 아예 이거 끊는 거 한 점 따위는 그냥 넘겨주겠다. 이것도 이래놓고 그냥 넘어가겠다. 여기서 백집이 이 훅집보다 더 많이 나는 게 받아들일 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서가 나온 것 같네요. 일단 100집이 일단 70집은 이 소리 잡는 순간 70집이 무조건 나 있는데요. 안 돼요. 이 패를 안 이기고서는 흑은 70집을 만들 수가 없고요. 이 패를 이겨도 100이 이런 데를 연타해도 집니다. 지금은 변상희 선수가 이기는 길이 잘 안 보입니다. 뭔가 잘 흔들어냈었는데요. 오늘 좌측에 잘 만들어냈었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커젤 구단의 날카로운 수일기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찔러가는 부분들이 좀 돋보이는 바둑입니다. 분명 커젤 구단도 완벽하게 둔 바둑은 아니었어요. 초반 흐름도 그렇고 좌변에 승부호흡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는데 빠르게 냉정함을 되찾고 역습을 가하는 속도가 진짜 너무 빠르네요. 그리고 역시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은 남은 제한 시간의 차이였겠죠. 변상희 선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흔들린 데는 시간 부족이 중요한 원인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면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흔들리진 않았으니까요. 아쉽습니다. 되게 그냥 우변 따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우변을 따낼 수도 있는데 이 자리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곳이 선수 끝내기가 된다는 게 백 입장에서 큰 장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이런 데를 팩감을 쓰면서 좀 기분 좋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백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끝내기인데 흑은 팩감 쓸 때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놓고 다시요. 피를 말려 죽일 요량인가요? 다 놓고 따라는 건가요? 놓고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다 팩감이니까 패는 질 일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굳이 지금 안 해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잡아라. 그러면 나는 이쪽을 두겠다. 어차피 패는 내가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끝내기를 하면서 이쪽 패를 이겼다고 외치는 거예요. 네. 좀 노련하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를 괴롭히는 데는 참 잘하는 기사. 그러니까 상대를 괴롭히는 기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사거든요. 잘 두니까 괴롭힐 수 있겠죠. 그렇죠. 실력이 약하면 상대를 괴롭히고 싶어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가 또 나는 바로 모양이에요. 나는 거였나요? 그리고 이걸 끼우면 당장 수는 안 나는 것 같았는데 이쪽도 건너붙이는 수가 있었다 이 얘기인가요? 건너붙일 때 막으면 사실 이쪽도 모양이 네. 무지하게 안 좋거든요. 이건 이쪽이 잡히죠. 점점 괴롭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패를 해소할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커제 구단이 왜 중국의 최고 기사인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 상대의 약점을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정원 구단이 좀 더 온화한 느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느낌이라면
커제 구단은 상대의 빈틈을 그냥 넘어가주지 않는 그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이 오늘 대국에선 여실히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변상일 구단도 좀 더 높은 세계 최고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면 이렇게 상대의 약점 찔러오는 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더 강해져야 됩니다. 역시 최정점의 기사들에서 수일기에서 밀리면은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변상일 구단에 대한 변상일 구단 입장에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좀 더 강력한 수일기. 왜냐면 변상일 구단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대 중에 하나가 신진서 구단인데요. 네. 신진서 구단의 최대 양점은 수일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앞서 나가지 못하면 이겨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상일 구단은 수일기 쪽에 물론 지금도 굉장히 강합니다만 세계 최정상과 비등할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이미 한국 랭킹 4위라는 자리가 사실 더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시간 안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 이렇게 좀 어려운 자리가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초반에 좀 웬만해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향을 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변상일 구단이 사실 초반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대한 연구를 확실히 외워두고 그리고 빠르게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네. 자, 커제는 우상을 붙여서 정리시키는군요. 그러니까 해소를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선수를 주겠다는 거죠? 네, 선수로 지금 이렇게 붙여서 뒀기 때문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둬놓고 패를 해소하면 지는 일은 없다. 이게 커제 구단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어느 시점에서는 뭔가 특히 초반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기대가 됐었는데요. 중반 이후 커제 구단의 맹 공세에 조금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먼저 주도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우변이 그 우변 호구가 좀 느슨하지 않았나라는 평이었고요. 뒀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요. 네, 맞아요. 그 이후에는 뭐가 더 있었을까요? 혹시 이곳이겠죠. 중앙을 한번 이곳 그냥 연결하면서 좀 더 긴 승부를 갔으면 어땠을까. 아, 이곳이 끊어지면서 갑자기 흐름이 확 기울어 버렸거든요. 좌변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지금 그쪽 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잡으면 보니까 이곳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밀어 올렸을 때 네. 손을 빼면 이곳을 나오면서 이쪽으로 또 수를 네. 내는 모양이 되죠. 이걸 두면 났군요. 여기 축 모양과 이쪽이 모두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뒀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겠네요. 또 집으로 또 점점 백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패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포기해도 흑이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패감도 백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귀를 좀 당한 건가요? 일단 귀에 실리를 또 내줬기 때문에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기전에서도 그랬고 커제가 좀 슬럼프에 빠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패점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백령배만 봤을 때는 살아나는 흐름이네요. 뭐 커제 구단 정도 되는 기사라면 약간의 부침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뭐 이세돌 구단이 잠깐 부진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멀어지진 않거든요. 금방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의 기사라면 뭐 금방 회복을 한다고 보는데 커제 구단 역시 빠르게 회복을 해서 본인의 원래 모습에 흡사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사실 전반기에 워낙 박정원 구단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세계 1등이라는 무게중심은 박정원 구단에서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백령배에서 보면은 커제 구단을 아직 확실히 이겼다 하긴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두 선수가 좀 번기 대결에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10번기요. 네, 10번기로 하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10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세계 백령배 결승전,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5번기 정도 되는 승부를 네.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추진이 될 만도 한데 안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뭔가 이세돌 구리 이후 뭔가 구리 구단이 뭔가 너무 쉽게 사라진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10번기라는 것은 정말 기사 생명을 걸고 싸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측 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기사 모두 아직 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0년 뒤쯤 그때 펼쳐지면 좀 늦을까요? 좋으면 볼 수 있다면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네, 재밌겠죠.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이 두면서 다 팩감이 된다는 게 흑으로서는 좀 아픕니다. 변상일 선수 입장은 참 괴롭겠네요. 바둑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변상일 구단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자, 신진서 구단도 종반전이 미세하게 흘러가는 바둑이었었거든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 바둑은 좌하 쪽. 네, 이쪽을 마늘모로 간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 대마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두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는 오히려 이 자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는 게 단순 끝내 8집인데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우변이 어려운데요. 일단 이제 백이 선수를 잡고 네. 확정거로는 흑이 10집 정도 앞서는 상황에서 이제 우변 쪽에 백이 먼저 오가서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가 이 바둑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나를 짜군요. 네, 일단 그 자리는 날일자가 맞는데 그 다음의 수순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맞고 난 다음이요. 그렇죠. 다운이 중앙을 들어가고요. 그것도 손을 빼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마늘모로 찔러 들어가게 되면 집 차이가 많이 나고요. 여기까지 선수가 당하기 때문에 손을 빼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네. 한 점을 잡는다고 해도 이거에 당한 거에 비해 집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신진서 구단이 그 단수를 치는 걸 보니까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이곳을 백이 혹시 이곳을 막 이걸 두고 이런 식으로 버틸까봐 먼저 단수 쳐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걸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형태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그래서 정리를 시켜둔 거고 100일 날일자 두터움을 좀 지어가는 건가요? 네, 붙이는 수가 노림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백이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막겠다는 건데 네. 이게 싫어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요. 일단 여기도 좀 뒷맛이 나쁘고요. 여기가 전체 100대만을 끊는 수가 남아있어요. 네. 패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지금 신진서 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까지만 해두고 자상을 붙였습니다. 있는 자리가 그쪽으로 있는군요. 받으라는 얘기고요. 상변 이어두나요? 네, 이제 상변 이어둬야죠. 상변도 정말 큰 자리인데, 그러니까 먹이치는 게 워낙 아프다 보니까 먼저 있는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네. 그곳을 젖힌다는 것은 지금 당이페이 구단이 버텨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형세를 대변해주는 한 수예요. 그러니까 젖히고 패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입구자예요. 네, 이거는 정말 형세가 안 좋다고 판단했을 때 두는 수법인데 지금 당이페이 구단은 정상적인 수법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일단 팩감도 많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집을 백의 경계선 정해졌기 때문에 55, 62집 정도 이곳을 젖혔다는 전제합니다. 여기서 덤보다 조금 적게 나도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만 이긴다면 크게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굴복 당한다면 우변에서 얼마나 만들어내야 되는 건가요? 여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흙이 한 집 정도 많은 느낌? 근데 이쪽이 약간 더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5집을 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굴복을 당해도요. 네. 근데 굴복을 당하면 5집 나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백이 다른 들어가는 수가 있는 건가요? 그쪽을 이었네요.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패를 걸어봐라. 네. 지금 이걸로 백돌 2한 점 살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전체 끊어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진서보다는 나쁘진 않지만 물러설 자리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패를 걸어간 겁니다. 네, 이번에도 세게 나왔어요. 이제 자, 이 백감 받아야죠. 네. 흙은 하변 찌르는 거 팩감 되나요? 지금 그 백감을 쓰기엔 좀 아니요. 아쉽고 그쪽을 먼저 흔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따내면요? 따내면 이제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통째로 끊어서요. 귀를요? 그러니까 이곳을 만약에 백이 네. 잡았다면 이곳을 젖혀서 이 돌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백돌이 오히려 잡히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곳을 흙이 이어서 버틸 겁니다. 그러면은 끊어서 네, 지금 이걸로 붙여서 안 된다면 지금 당일페이 선수가 아주 이상하거든요. 놓쳤어요. 그러면 뭐죠? 이걸 이어서 뒀다면 이것도 하나 보태준 거거든요. 네. 이러면은 흙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자, 점점 우세한 상황에서 굳혀지고 있는 바둑인데요. 이거는 거의 안 세봤지만 이겼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네. 제가 아까 5집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5집이 났고 여기도 보태졌잖아요. 우변의 백은 늘어난 게 없는 건가요? 아까 여기가 약간이 늘어났는데 여기가 3집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크게 승리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잡고요. AI 스코어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번에도 대체 왜 그런 건지. 이유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자리 흑이 받아야 되고요. 이 자리는 이제 백이 끊어가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백도 항상 이쪽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백집은 아까부터 62집 그대로의 여기가 추가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 백이 빠져서 끝내게 하는 자리가 굉장히 크긴 하네요. 아, 네. 젖히는 거는 어때요? 이걸 받아준다고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집이 63, 64 정도 되는데요. 이건 10집 정도 이긴 것 같은데요, 여기. 넉넉히 남긴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변에서 집으로 세 집을 못 해줬는데 네. 원래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더 강수를 둡니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금 2패를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감이 많다. 그냥 끝내려고 하는군요. 이렇게 두면 그러니까 백이 이 한 점을 단수쳐 잡을 수는 있어요. 네. 잡으면 단수치면 아직 못 살아있거든요, 이 모양이. 네. 그러고 나서 팩감, 그러니까 이게 한 팩감이죠. 그리고 두 팩감, 그리고 여기 끊는 것까지 세 팩감 정도 백이 있는데 하나, 둘, 팩감은 그게 훨씬 많습니다. 신진서보다는 커제부구단보다 더하네요. 더 독하게 두나요? 그리고 다시 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두 집 보태준 거거든요. 그냥 받은 거에 비교하면. 네. 흑도 하나 보태줬어요. 근데 여기가 악수가 아니에요. 나중에 끝내기를 할 때. 그래서 여기 반집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약간 한 집 정도는 득을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형세가 원래 좋았고 좀 더 득을 봤으니까 쉽게 물러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흑승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해 보입니다. 마무리 너무 좋았어요. 일단 뭔가 좌중앙 처리에서도 강하게 두면서 그때 미세한 바둑이었었잖아요. 네, 일단 좌중앙에서 네. 그 신진서 구단 특유의 승부 호흡이 작동을 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아요. 미세한 바둑을 오히려 좀 벌리는 바둑으로 만들어냈고요. 중반 처리 너무 좋았고 이제는 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인 변상일 선수는 항복을 선언했다고 하네요. 네, 아까 바둑을 봤을 때 이미 저울추가 크게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아쉽게 됐어요. 회복이 좀 어렵다고 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대국과 함께 중국의 구쯔하오, 일본의 이야마 유타 구단만이 남게 됐습니다. 자, 현재 천야오의 구단은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지난 3회 대회 때 준결승까지 이름을 올리기는 했는데 천야오의 구단에게 막혔거든요.
일단 만약에 이거 신진서 구단이 거의 이겼으니까요. 네. 신진서 구단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중국의 천야오의 커제 두 선수가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국 선수끼리 대국을 안 하기 때문에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이긴다면 천야오의 커제 두 선수 중 한 선수는 무조건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차라리 천야오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천야오의 선수 빚을 갚으면서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되갚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년 전 얘기거든요. 아, 근데 참 중국 기사들 4강에 올라간 멤버들 참 세네요. 천야오의 커제 또 구자호 선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자호 선수까지. 신진서 구단이 그 늪을 뚫고 그 벽을 뚫고 우승을 차지한다면 정말 한꺼풀 크게 벗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는 유일한 한국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한 집 차이는 10집 정도. 크게 승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의 가장 좋았던 장면은 좌변 중앙, 좌중앙 돌파가 가장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당이페이 구단 스타일로 끌려 나온다. 좀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 특유의 강력한 수익기 그리고 밝은 잔수를 바탕으로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의 불계승으로 일찌감치 끝내는군요. 자, 이렇게 신진서 구단이 당이페이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이름을 올립니다. 자, 우리 신진서 구단이 이 승리와 함께 이제 연패도 끊었어요. 네, 좀 3연패도 끊었고 상대 전적도 이제 4승 4패로 맞췄어요. 사실 오늘 대국 전에 워낙 중국 기사들이 강한 기사들과 만나기 때문에 네. 제발 한 선수만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신진 선수가 이기면서 다행히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야마 유타 구단 구즈하오 선수 외에 대국만이 남게 되는 건데 일단 중국의 천야오의 커제가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의 원투펀치가 4강에 올라가 있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그 두 선수를 꺾으면서 우승만 할 수 있다면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자 백령배에서의 진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백령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8강전 중계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안영준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